이번에는 스타시트 편집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어 창을 확인했던 것처럼 옆에 프로퍼티스 창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타이틀 밑에 보시면은 셀렉트 영역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뒤에 드랍 버튼 눌러 보시면 현재 화면에 배치된 컴포넌트의 종류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더라도 편집창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아이콘은 앞에 두 개하고 나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카테고리로 볼지 아니면 알파벳 순으로 볼지 그것을 결정하는 아이콘입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아이콘 중에서는 첫 번째 보여지고 있는 프로퍼티 아이콘 확인할 거고요. 나머지 이벤트라던가 이닛 이런 것들은 개발할 때 사용하는 속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필터링 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대부분 편집기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사실 저 속성창을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필터링 영역을 이번 챕터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툴 안에는 필터링 창이 놓여 있습니다. 속성들 검색하실 때 혹은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할 때 활용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들이 그룹별로 나타나 있는데 스타일이라고 묶여 있는 그룹을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적용된 디자인 정보에서 저 버튼이 폰트는 어떤 거를 사용했고 테두리는 어떤 정보를 줬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는 스타일 그룹에서 그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튼을 선택하고 스타일 속성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명히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의 그룹이 존재하지만 이 속성들은 값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프로퍼티 영역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속성의 이름들은 우리가 실제로 스타시트 편집기에서 사용할 속성명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프로퍼티 영역에서 보여지고 있는 속성들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개발자들이 스크립트로 접근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속성의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디자인에 관련된 값을 속성 창에서 직접적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디자인은 스타일시트 파일을 통해서만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내의 모든 화면의 디자인을 일괄적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속성 창에다가 값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디자인 정보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현재 설정된 값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프로퍼티스 창도 밑에 보시면 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컴퓨티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탭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설정된 값들이 보여지는데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속성창에서 보시면 속성의 이름들이 우리가 좀 전에 화면에서 봤던 프로퍼티 창의 목록하고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스타일시트에서 보는 속성명이 조금 다르다라고 했던 거 그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쭉 보시면 익숙한 속성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표준을 기본으로 화면 성능 향상을 위한 문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편집기가 툴 안에 있으면서 그 툴에서 요구하는 그 정보에 맞춰가지고 변경해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속성의 목록을 보시면 백그라운드 위쪽으로 넥사라고 하는 프리픽스 벤더가 붙어있는 속성명들이 보여질 겁니다. 이것들의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표준하고 다르게 작성해야 되는 것들 구분해 놓은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넥사가 붙어 있는 속성명들이 너무 낯설면 그 벤더를 빼고 뒤에 있는 속성명만 봤을 때 보더, 얼라인, 패딩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속성이 하는 일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스타시트에서 작성할 때 저 이름을 갖고 있는 속성으로 접근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문법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속성, 써보지도 않은 문법을 사용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금 다른 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 컬러 값이 RGB 텍사 코드로 작성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웹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반복되는 것 전체가 아닌 세 자리만 입력을 해도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복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헥사 코드로 사용하실 때는 6자리를 다 입력해야 되는 거. 이러한 차이가 조금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속성을 언제 사용해야 되고 그 속성 값들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씩 편집기에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있는 그레이라고 하는 테마를 제가 변경하면 아마 제가 변경하는 대로 값이 화면에 적용돼서 보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져 있는 디자인 정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프로젝트에서 툴이 가지고 있는 저 블루나 그레이 테마를 이용해가지고 디자인을 적용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그 프로젝트에 맞는 디자인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맞는 퍼블리싱 작업이 돼가지고 내 프로젝트에 적용될 거기 때문에 블루나 그레이 테마를 편집해서 쓰시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블루나 그레이의 테마를 열어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프로젝트에 맞는 테마를 생성합니다. 테마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성한 테마를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겠죠. 생성해서 프로젝트에 적용한 그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스타일시트에 관련된 문법이라던가 스타일시트 편집기의 구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새로 생성하는 건 무조건 뉴 아이콘으로 접근합니다. 뒤에 드랍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로 가셔서 여기 깜빡거리는 커서 위치, 네임에다가 테마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데 테마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이름하고 연결성이 있는 정보로 줍니다. 너무 동떨어진 정보로 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고자 만약에 프로젝트 이름이 너무 길면 그거를 조금 줄여서 약어로 쓰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넥사크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경로를 확인하는 건데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만들었을 때는 화면명을 설정하고 어디에다가 저장할지 경로를 움직여가지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는 그 경로를 변경할 수가 없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건데 지금 여기까지 테마 이름을 쓰신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시고 제 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내가 화면이라던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고자 하는데 그 저장하고자 하는 경로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 이 정보를 타입 디피니션 서비스 그룹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룹을 열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폴더 가이드를 만들었을 때 상단에 있는 리소스 서비스 그룹은 보시다시피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편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상단에 있는 리소스 서비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익스플로 창에서 보고 있는 리소스 익스플로 창에 속해 있는 정보들이 생성이 돼가지고 저장이 될 때 그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프로젝트 경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제가 탐색기를 불러와서 C 밑에 넥사크로라고 붙어있는 프로젝트의 경로에 가보면 언더바 리소스 해가지고 지금 폴더가 보여집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리소스 익스플로어에 생성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경로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경로는 단계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내가 이미지를 못 찾아가거나 스타일리스트 정보를 적용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된 요소들이 저 경로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 이거를 처음부터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요소가 모여있는 리소스 익스플로어의 정보를 새로 생성할 때는 이미 경로를 설정해 놓은 그 영역에다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경로를 우리가 변경할 수 없게 비활성화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테마라고 하는 건 툴에 가서 봤을 때는 리소스 익스플로어의 테마 밑에 생성이 될 거지만 프로젝트 경로에 가서 보면 넥사크로 밑에 리소스 밑에 여기 이제 테마의 영역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이번에는 이름 입력한 부분에 피니쉬를 눌러가지고 마무리하면 우리가 툴에서는 저 디자인 정보를 리소스 익스플로어의 테마 영역에서 지금 내가 생성한 테마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경로에 가서 보면 좀 전에 봤었던 언더바 리소스 그리고 테마 여기 안에 있는 텍사크로 이것이 우리가 생성한 테마다라고 하는 거. 디자인에 관련된 정보들은 약속된 장소에만 있어야 돼요. 그것이 툴에서든 아니면 실제 프로의 경로에서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마라고 하는 것이 스타일리스트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넥사크로는 새로 생성한 테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빈 화면을 만드는 것처럼 새로 생성한 테마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테마는요, 원래 내재되어져 있는 테마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 만든 테마든지 무조건 스타일하고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넥사크로라고 하는 테마가 보시는 것처럼 테마를 오픈하면 이렇게 스타일하고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중에 현재 포커스를 받은 스타일 영역에 이러한 컴포넌트들의 목록이 보여지는 거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생성한 테마의 정보가 정말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생성한 것을 적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environment 선택하셔가지고 테마 아이디의 정보를 그레이에서 다시 넥사크로로 변경하고 저장 다시 한번 해보신 다음에 화면으로 가볼게요. 좀 전에 그레이의 정보로 가지고 있었던 화면의 디자인이 다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디자인 본 적 있었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됐을 때 화면에 컴포넌트를 그린 그 결과로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 테마를 생성하면 모든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이미지를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여기 스타일하고 이미지 정보가 블루 테마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물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지금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프로젝트에다가 만든 테마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도 만약에 정보를 변경하면 당연히 결과가 보여지겠죠. 그걸 이제 확인할 건데 우리가 이제부터 편집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뭘 선택할 거냐면 버튼을 선택할 겁니다. 자, 버튼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 스타일 속성을 한번 봐볼게요. 길이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컴포넌트를 선택할 때마다 길이가 이렇게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룹에 있는 속성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속성은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값들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은 예를 들어서 막 20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컴포넌트는 그 중에서 10개의 속성만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15개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버튼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툴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에 관련된 모든 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기준으로 각각의 스타일 속성을 확인하면 다른 컴포넌트에서는 그 설명드렸던 속성 중에서 몇 개는 이제 빠져 있고 이런 결과로 보일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쭉 들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버튼으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성해가지고 적용한 넥사크로에다가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 자, 이제부터 이 편집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현재 포커스가 스타일에 가 있어서 작성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 영역이 존재하고, 이미지 탭으로 넘어가면 테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정보, 목록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선택을 하시면 디테일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의 정보를 갖고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셀렉터 익스플로어라고 나와 있는 영역은 탐색기 생각하시면 돼요. 작성된 정보들을 밑에 보여주고 있고 아이콘은 소트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집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아이콘이 여기 가운데 이제 4개의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옵션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옵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눌러봤더니 제너레이트 브라우저라고 나와 있고 몇몇 개의 목록이 보여지고 체크가 되어져 있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제너레이트 브라우저라고 하는 팝업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편집기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툴이 가지고 있는 옵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툴이 가지고 있는 옵션에 제너레이트 부분 메뉴로 가보시면 밑에 CSS가 있고 여기에도 동일한 이름의 장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스타일 시트는 넥사크로가 가지고 있는 XCSS 파일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생각해보면 그 웹브라우저들은 확장자 XCSS라고 붙어있는 넥사크로의 스타일 시트 파일이 실제로 스타일 시트 파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제가 아까 실행해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선택했을 때 정확한 화면과 동일한 디자인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크롬 브라우저는 어떻게 우리의 저 디자인 정보를 체크해가지고 결과를 나한테 보여줄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이전 챕터에서 봤었던 제너레이트 결과가 모여있는 산출물 여기 아웃풋 영역으로 다시 한번 와봅니다. 우리가 화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실제로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지만 디자인 정보, 테마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체크해 볼 건데 리소스 영역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테마로 갑니다. 그리고 넥사크로를 열었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XCSS라고 하는 테마 한 개의 파일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여기 경로로 갔더니 확장자가 CSS라고 하는 파일로 떨어집니다. 브라우저 크롬을 선택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크롬에 맞는 스타일시트 파일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 두 개가 매칭이 돼서 결과가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면 저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의 스타일시트 파일이 지금 생성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지금 여기 팝업창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일 속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할 거지만 화면의 디자인만 확인해가지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작성한 것이 제대로 보여지는지 만약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있다면 그 브라우저도 선택을 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오페라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오페라를 실행해가지고 봤더니 화면하고 영 다른 디자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거하고 다른 결과가 보여졌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보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웹브라우저로 띄웠을 때 결과가 너무 다르게 보인다. 그럴 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항목이 이 제너레이트 브라우저입니다. 지금 여기 선택이 되어져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제너레이트 돼서 CSS 파일로 이렇게 정보가 변경되는 산출물이 나타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페라는 기본적인 선택 항목이 아니었고 그러면 산출물로 떨어지지 않겠죠? 그럼 내가 그 브라우저로 띄웠을 때 매칭할 수 있는 디자인 정보가 없으니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가 화면에서뿐만이 아니라 넥사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 웹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 그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항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파일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속성창에서 봤던 거하고는 다른 속성의 목록들이 보여지죠. 그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편집기에서 실제 편집기를 활용할 때 사용해야 된다는 아이콘, 이거 4개를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아직 우리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 어떻게 문법을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최대한 툴을 이용해가지고 작성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하겠다고 하는 아이콘 첫 번째, 플러스가 보이는 아이콘은 추가입니다. 그리고 비활성화되는 것들 있고, 뭐 마지막에 있는 X는 이제 딜리트, 우선 이렇게 2개를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버튼 컴포넌트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add로 오픈되는 편집창에서 컴포넌트 목록들 중에서 버튼을 선택하고 우선 그냥 결과만 봅니다. 저는 선택해가지고 추가만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뭔가가 다른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오류를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타일시트를 작성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되면 다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영역에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표시돼 가지고 나한테 보여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바로 확인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아직 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저게 왜 지금 에러로 잡힌 건지 이걸 또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련된 창을 열어서 작업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 화면에는 미리 조금 열어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툴의 구성을 봤을 때 봤던 창들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이 아웃풋 옆에 있을 겁니다. 에러 리스트고요. 이 창은 빈 공간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에러 리스트를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에러 리스트 창은 에러로 잡혀져 있는 항목이 경고인지 에러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왜 잡았는지 밑에 컨텐츠 영역에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저 컨텐츠 영역에서 보는 메시지는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법이 틀렸다거나 쓰지 못하는 속성을 썼다거나 지금처럼 중복 에러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없는 이미지를 쓴다고 불러왔다거나 요 정도의 메시지를 보여줄 거라고 하는 거. 보시는 것처럼 테마는 새로 생성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의 정보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버튼이 있는데 내가 또 버튼을 작성하겠다고 추가했으니 중복 에러가 뜨는 건데 이거는 사실 버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컴포넌트를 이 상태에서는 추가하더라도 아마 중복 에러가 항상 뜰 거라는 거. 그럼 중복 에러를 막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아예 처음부터 작성된 정보를 삭제하고 내 거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이미 작업된 그 정보로 가서 수정을 하던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들어가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한 거 그 값들만 입력해가지고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한 다음에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저 테마를 아무런 내용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공테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테마에 내가 실제로 디자인해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속성들만 입력할 수 있도록. 자, 그럼 공테마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현재 들고 있는 스타일의 정보를 모두 비워버리고 이미지도 없애버리는 거죠. 왜? 저 이미지 우리가 쓸 거 아니니까. 그래서 스타일의 정보를 삭제하는 거는 여기 아이콘, X 붙어 있는 2개의 아이콘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첫 번째 거는 지금 현재 선택한 선택자 1개만 삭제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전부 다 지워버릴 거니까 뒤에 나와 있는 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전체 내용을 지워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미지는 실제로 넥사크로라고 하는 테마 안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들고 있는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를 삭제해버리면 우리도 이미지를 써야 되고 그 이미지의 경로를 맞춰야 되는 편집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폴더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처음 선택하셔가지고 쭉 당겨서 마지막 정보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마가 생성이 돼서 적용이 되었는데 그 적용된 테마 안에는 이미지도 한 개도 없고 스타일 정보도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화면에서 컴포넌트 디자인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전체가 다 없어지고 이제 폰트만 보여지게 되죠. 테마의 디자인이 누락되면 보시는 것처럼 폰트 정보만 받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는 여러 컴포넌트를 그려가지고 배치해놨기 때문에 이거 전체로 선택해가지고 삭제한 다음에 버튼만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스타일에 관한 속성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배경을 주고 테두리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내 지금 폰트만 보이고 있는 화면의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테마에서 추가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저 버튼을 추가합니다. Add 셀렉터로 불러와가지고 버튼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문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모든 컴포넌트의 시작은 점이 붙고요.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컴포넌트 이름 처음만 대문자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속성이 들어갈 것이고 콜론에 밸류가 들어가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 시간에는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들어가는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니 이것을 먼저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점 컴포넌트로 시작하는 이 문법은 공통의 디자인입니다. 공통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아이콘 선택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화면에 딱 그렸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포넌트의 디자인이 공통만 있느냐? 아니죠. 버튼을 예로 들면 마우스 오버라던가 푸시, 셀렉트 이러한 선택값들이 있을 것이고 컴포넌트가 구조가 복잡해졌을 때 다 하위에 구성원들에 대한 디자인 정보도 있을 거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사용해가지고 같은 컴포넌트의 다른 디자인 정보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공통을 가지고 속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나머지 뭐 상태값, 하위, 클래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건데 저희는 공통을 제외하고 5개만 있습니다. 물론 컴포넌트가 복잡해지면 이 5개가 뭐 이리저리 합쳐져 가지고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통 포함해서 총 6개가 스타시트에서 작성할 수 있는 모든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dd 셀렉터에 보면 지금 제가 컴포넌트 목록을 선택해가지고 OK를 눌렀을 때는 공통의 문이 만들어지지만 그 옆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5개 문법을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통을 불러와서 속성을 확인하고 차차 나머지 문법들도 확인할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서 한 개는 먼저 확인할 겁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체크박스들 중에서 use attribute 요거는 불러올 거예요. 각각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그룹을 체크하는 겁니다. OK 눌러가지고 물론 옆에 프로퍼티에서도 볼 거지만 이 정보들을 화면에서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타일 속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비소프트